먼저 우리 김영수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0대입니다. 글로벌 소셜 벤처 기업가인데요.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3년차 베테랑이 됐는데요. 베어버린 나무는 다 심어보자, 이런 의미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직접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트리플랜스의 김영수 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옆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에 왔고 고향에 있는 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이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리플랜이 어떻게 시작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무. 이 나무들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나무들은 그동안 수많은 열매와 꽃을 피웠고 동물들의 집이 되어주었겠죠. 하지만 나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영국 본토 면적에 달하는 숲이 사라집니다. 이대로라면 40년 뒤 전 세계 숲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년 우리는 절반의 숲을 잃을지 모르지만 트리플래닛은 그만큼의 숲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리플래닛 첫 번째 숲이 만들어졌던 과정,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게임을 통해 가상나무를 키우면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게임입니다. 게임과 나무를 심는 비용은 무료이고 실제 나무는 게임의 물펌프, 비료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기업의 광고비로 심어집니다. 이렇게 조성된 아기나무 숲은 전문성을 가진 환경 NGO의 전담 관리 아래 수년에 걸쳐 울창한 숲으로 자라게 됩니다. 2011년 9월 UN 사막화 방지 협약 공식에 트리플래닛이 출시되었습니다. 2달간 6만 명의 사용자가 정성스럽게 키운 5만 그루의 가상나무가 트리플래닛에 보내졌습니다. 각자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굿바이 메시지들과 함께요. 10월 아기나무들이 심어지게 될 몽골 사막 부지를 얻을 수 있었고 11월까지 총 5만 그루의 나무가 몽골 사막의 숲이 되었습니다. 숲 조성과 함께 유저들은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곧 트리플래닛 페이스북에 유저들이 찾아와 아기나무를 아쉬워하며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포스팅으로 인해 페이스북 팬수는 1200% 증가했고 가상나무 수 또한 15% 증가했으며 언론 보도 50회, 블로그 포스팅 노출 25,800회를 달성하며 트리플래닛의 활동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제 트리플래닛은 변화합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더 큰 숲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페이스북용 게임으로 친구와 함께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이북을 읽으면 아마존 숲에 나무가 심어지게 됩니다. 나무 심기 앱 출시 이후 트리플래닛은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 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2011년 2만 그루였던 목표를 뛰어넘어 5만 그루의 나무가 한국, 인도네시아, 몽골에 심어졌습니다. 2011년 5만 그루, 2012년 10만 그루, 2013년 1000만 그루, 2020년 1억 그루. 1억 그루를 향한
트리플래닛의 힘찬 발걸음에 함께하세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페이스북에서 트리플래닛을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트리플래닛 검색하시면,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소셜벤처라는 정의, 소셜벤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제 명칭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이런 명칭의 정의는, 세상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창업을 하죠.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의 모델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육군 본부에서 PD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인성 일병, 공유 이병 이런 연예인들이랑 샤워도 하고, 네, 이런, 네,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되고 전략이 짜지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찍어 오면서 이제 진행됐던 거죠. 가장 처음 찍은 다큐멘터리가 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 나무가 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골프장 건설, 아니면 아파트 건설 이런 인위적인 문제들, 그리고 한 가지는 묘지 때문이옵니다.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깎고요. 그리고 봉분을 세우고 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고등학생 때 처음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다가 뼈를 묻는 수목장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첫 작품이 장관상을 받았고, 그리고 구본무 회장님 댁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자기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은 환경의 전문가가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부도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기업도 환경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 그 말을 가지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서 고래 폭염 다큐멘터리, 기업의 환경오염 실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만들다가 한계에 직면했어요.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이나 북극의 눈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심각하다라고 깨닫긴 하지만 내가 실천하진 않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거나 아마존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게 이제 미디어의 한계였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실천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를 심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전 나무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나무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을 24시간 내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벤처 같은 경우는 평균 3시에 퇴근합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주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저는 환경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인권을 사랑한다, 아니면은 어떠한 보건 복지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정해졌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정의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인지, 젊은이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트리플래닛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셜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의 소셜 미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이나
소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만약 저희한테 뭐 엄청난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나무를 베는 일이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위한 일이고 저희가 기존의 기업들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매년 영국 본토만큼 순수하게 사라지는 산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일 뿐인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나무는 굉장히 좋은 매체이고 지구 환경에 굉장히 유익한 매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현재 저희를 이제 대표이사로 해서 저희의 이사진들은 신부가 되려다가 신부보다 사업가가 되는 게 더 세상에 가치가 있겠다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1학년 때 경영학과를 가서 창업한 이사, 그리고 기부금의 전문가, 그리고 저희 픽사를 가려다가 저희 회사를 같이 들어온 제 군대 후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과 가장 비슷한 그 사례로는 저희의 이제 기획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해보다가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저희 트리플넷에 와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다니다가 최근에 들어온 독일인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의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엔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UNCCD, 유엔 사막 방지협의 공식 파트너사이자이고, 그리고 유니세프, 월드비전 같은 글로벌 NGO들, 가장 큰 NGO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이나 이런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의 신뢰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는 대기업들의 그런 신뢰도도 같이 구축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 덕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건 G20 공식 앱을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G20 전시장에 저희 스마트폰 앱이 전시가 되었고 정부의 관계자분들이나 세계의 정상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나무를 심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상 중에 글로벌 소셜 벤처 컴페티션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15년 된 이런 비즈니스 경진대회고요. 소셜벤처. 그리고 하버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주최를 하였고, 저희가 최초로 아시아에서 출전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출전을 못하고 있다가 아시아 출전해서 3등을 하였고요. 1등은 스탠포드 MBA팀, 그리고 2등이 MIT MBA팀, 이렇게 받았고 3등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그런 IT 기술력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그런 뛰어난 그 비즈니스 모델 세팅 능력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라고 해서 한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경진 대회입니다. 통신 3사, SK텔레콤, LG텔레콤, KT 이런 통신 3사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를 하고요. 여기서는 가장 잘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상을 주고 저희가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로 일반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상을 받는 것들이 그 평가에 굉장히 큰 잣대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고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지구에 심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실제로 나무를 심는 데는 사용자들은 무료로 또 안 받고요. 실제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비료도 사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이런 땅도 사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무료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웁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런데 그러한 물이나 비료에 LG의 비료로 거름주기, 하나의 물펌프로 물 주기, 이런 식으로 광고 아이템이 들어가고요. 그 아이템의 광고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NGO한테 기부를 해줌으로써 NGO가 실제로 나무를 심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무료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광고를 하지만 사회공헌 효과를 얻습니다.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NGO 같은 경우 NGO 인력의 50~60%가 기부금 모금만 하는 팀입니다. 그만큼 모금하기 힘든데 저희가 기부금을 잘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 심는 전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혁신이 되는 거고 이제 사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요. 작년 9월부터 심어서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현재 1억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땅이 있는 곳으로는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몽골, 한국의 강남, DMZ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행 화면인데 이제 이렇게 다운받으면 나무를 다마고치와 같은 비슷한 형식이고요. 땅을 팝니다.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그 다음 비료를 주고 똑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씨앗을 주고 그리고 물 펌프로 물을 줍니다. 이런 거 만져서 물 주고 그 다음 비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양떼들이 오면은 양떼를 날리고 그리고 이런 벌목꾼을 죽이고 이러한 그 실제로 과정들이 그대로 담아져 있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다 심고 되면은 안녕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메시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파트너들 그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의 물펌프 이 물펌프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공원 중에 하나가 사막에다 물펌프 그 태양열 판넬을 설치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전기를 돌렸고 석유를 뗐었기 때문에 그 태양열 판넬을 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뒤에 배경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광고를 보게 되고 이런 글로벌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심으면 저희가 이런 걸 보내줍니다. 이거 소연이 나무인데 사막 가서 잘 살아 나중에 커서 보러 갈게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일로 보내줘요. 그래서 내 나무가 진짜 심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메일로도 이렇게 갑니다. 이제 나무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건데 엄마 아빠 이제 몽골로 떠나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 답장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네이버 주니어로 이 메일 보낸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나 이거 지금 전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다 오늘따라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그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고 니를 키웠고 레벨 7 이제 보내지면은 이걸 가지고 고백을 할 거다. 여자친구 이름으로 나무를 심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기념일 나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있고 제가 답변을 또 다 해줘요. 저는 몽골에 잘 도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NGO 형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답장 오고 이렇게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보내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내는 거고 나무에 빙의가 돼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게 이렇게 나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들도 이제 많이 됐고 그리고 최근 이제 이게 나무를 기부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면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 착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트위터에 올립니다. 나무 사진을. 그래요. 이거 나 나무 심었다 이렇게 올리는데 사람들이 이러죠. 이게 뭐가 나무 심은 거야? 이게 그냥 게임한 거지. 그럼 이거 진짜 심어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고 최근엔 또 연예인 팬클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비스트 오빠들 나무 동방신기 오빠들 나무 이렇게 하면서 오빠들 경쟁을 막 하고 우리 팬클럽 이겨야 된다. 여기 팬클럽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주요 타겟층도 이제 18세부터 34세까지의 여성층이 주로 하고 있고 여성 유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 유저가 해야지 남자들이 또 따라옵니다. 야 이거 좀 키워줘 하고 남친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자들이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남자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만 명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15만 명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검증되어 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 심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 심는다 했으면 이만큼 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무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회공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70%를 나무 심는 데 쓰고 있어요. 30%를 저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이만큼 땅을 심었고요. 그리고 DMZ,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심었어요. 올해 3월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강남구청장님한테 가서 센트럴파크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300억 정도의 부지를 받았어요.
그 300억 평대 부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가진 그런 그 공원 같은 기능들, 휴식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가 아마 빌딩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 이거 심어지는지 안 심어지는지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사용자들이랑 같이 뽑아서 저희가 갔던 사례고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평균 2억 원의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는 사막 부지였는데 최근에는 동식물도 또 돌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나무 심을 때 그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방목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가외 소득이 생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 사회까지 많은 것들이 다 있고, 저희가 아프리카에는 물펌프를 만들어줍니다. 유니세프를 통해서 물펌프를 줬는데, 그 이유가 유니세프가 학교를 지어주러 아프리카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지어줬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등교를 안 해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안 오길래 그 왜 안 오냐 갔더니 물 뜨러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에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우물을 파주고 물펌프를 설치해줍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나 물펌프가 금방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어야지 그 지하수를 보존을 해주는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심어줘요. 아프리카 나무를 심을 때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나무 심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 심을 때는 망고나무, 구아바나무, 사과나무 이런 걸 또 심어요. 그 이유가 망고나무 16그루가 있으면 자녀들 대학까지 다 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 나무가 굉장히 인간 사회와 밀접하게 닿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나무 심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지고 있고,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넥스트 스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거 보시고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웹 버전이 꼭 필요했고요. 그 웹 버전의 출시를 알리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 앱 버전이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10억 명의 친구와 같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스타와 같이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류의 숲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예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해서 많이 나무를 심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숲들을 전 세계 곳곳에 심음으로 인해서 한류의 열풍을 따라서 스타의 숲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소녀시대 숲이나 빅뱅 숲, 21 숲 이런 것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한류의 열풍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북극곰 키우기, 고래 키우기 앱입니다. 북극곰에게 광고 로고가 들어간 사료를 주거나 코카콜라를 줍니다. 코카콜라를 주면 그거 마시고 그 광고 비용을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은 그 광고 비용을 이제 그린피스한테 전달해서 그린피스가 폭염을 못하게 막거나 주사를 놔주거나 아니면 사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은 그 GPS가 다 달려 있어서 그 GPS를 통해서 내 고래가 오늘 대서양에 있네, 오늘 태평양에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애완 나무 키우기, 애완 고래, 애완 북극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사업의 확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개인이 변화해야 돼 개인이 변화해 세상이 변화된다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환경이 오염된 이유는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내 나무가 아니고, 저기 있는 저 강이 내 강이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산이 내 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기 심은
나무가 내 나무인데 그것을 누군가 뱉다거나 아니면 저기 키우던 저 고래가 내 고래인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빨간 점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 잡혀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몇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내 고래 어디 갔냐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의 매개체들을 개인화시키고요. 개인들이 그것을 보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그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화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개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랜닛은 여기서 트리는 단순히 트리가 아니라 나무 이상의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될 거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나무도 키우고 고래도 키우고 북극곰도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 가면 언젠가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글로벌 소셜벤처 기업가 가지 마세요. 네. 제가 두려운가요? 물지 않습니다. 거기 계세요. 네. 김영수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중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이 강연 보시면서 아니면은 평소에 아셨다면 애인 유무를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질문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앞에 계신 분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손. 저 중간에 먼저 딱 드셨는데 네, 지금 흔드시는 분에게 마이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드셨어요. 혹시 육성으로 하면 들릴까요? 네, 육성으로 네네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어나셔서 육성으로 해도 충분히 목소리가 발성이 좋으시네요. 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앱을 한 이유는 나무 심기를 가장 엔터테이닝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80년대에 가장 재밌었던 엔터테이닝했던 것은 신문이었고요. 90년대 제일 재밌었던 건 방송이었어요. 2000년대 제일 재밌었던 건 인터넷이었고 지금 제일 재밌는 건 스마트폰이고 SNS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가면은 4D가 될 수도 있고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발전들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엔터테이닝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폰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란 거는 24시간 언제나 들고 있고 24시간 켜져 있죠. 그러면 내 애완동물을 키우기 가장 좋은 매개체예요. 오히려 집에 있는 애완동물보다 더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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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 분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네, 우리 저기 계신 예쁜 여자분. 네. 어떻게 아시고 벌떡 일어나시네요. 예쁜 거 아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네. 힘이 조금 있어서요. 네. 실제로 저희가 6개월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나무로, 소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6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나무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이랑 같이 협업을 맺은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꽤 많은 관리 이슈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소나무만 심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제일 잘 자라는 게 소나무가. 그렇죠. 그 소나무를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되게. 예, 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계 소나무라 해서 북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고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가장 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소셜벤처 기업가 김영수 대표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